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LBC 방송국입니다. Lecture and Broadcasting for Culture. LBC 화술강좌 강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LBC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임철웅 소장입니다. 오늘은 발표 구성하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기본적인 훈련이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해드렸는데, 오늘 구성하기는 평소 말할 때 말을 좀 더 구조적으로 하고 정돈돼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발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큰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발표 자료를 두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는지. 학생들의 발표 실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강의를 한다. 학생들의 발표 실력을 늘려주기 위한, 그것이 이제 이유가 될 거고, 그럼 무엇을 하느냐? 실전에 응용했던 발표를 학생들에게 맞게 응용하여 가르쳐 준다. 이것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거겠죠? 이런 강의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랑 무엇을 할 건지가 상당히 명확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쉬운데,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발표가 구성이 이렇게 쉽냐? 그렇진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두 문장으로 했을 때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문장이 두 개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라고 했을 때 이게 한 문장으로 안 돼. 왜 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사장님도 설득해야 되고, 부장님에게 좀 잘 보이고, 그리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나의 뛰어난 모습도 보여야 되고, 이렇게 막 등등등 가버리면 그건 일단 틀린 겁니다. 왜는 한 문장으로 가야 돼요. 한 문장. 무엇도 한 문장.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든 무엇이든, 무엇을 하는 건지. 회사 1년 결과를 발표한다. 1년 결과를 보고한다. 아니면 좀 이상한 비유지만 사랑하는 그녀에게 나의 인생 계획을 예를 들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남자에게. 그럼 왜? 그 상대의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무엇을? 나의 미래 인생 계획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실제로 이런 발표를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건 쉽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면,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때 이게 더 힘들어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담았잖아요, 발표 자료에. 최소한 10장에서 많게는 50장, 100장까지도 발표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그 발표 자료를 가지고 한 문장으로 말을 하자니 다른 자료들이 막 서운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자료에 있었던 내용들이 서운해하는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저도 이제 발표 자료를 많이 만들다 보면 이것을 한 문장으로 딱 명확하게 말을 하는 것, 그리고 또 만들었던 발표 자료를 버리는 거,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인과관계랑 그 플로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도입부에서 학생들에게 일상생활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평소 이야기를 듣는 것,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들, 그럼 이 발표의 목적이랑 무엇이 학생들의 일상을 듣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학생들의 일상을 듣고 현재 상황을 알아서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런 목적은 하나고, 그것도 방법도 하나예요. 그 방법에 이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이걸 한 거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거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처음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그것을 정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왜랑 무엇이 나왔으면 그것을 토대로 제목이 나와야겠죠. 아니면 제목이 먼저 나와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목이 먼저 나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제목으로 발표해라고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이게 내가 혼자 만드는 발표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목을 먼저 정했을 수도 있지만, 이 제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보여줬던 그 무엇, 그리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제시된 제목이 좋아요. 4분기 매출, 실적, 신장, 보고, 발표. 그냥 매출 발표, 이것보다 매출, 신장, 보고, 발표. 이게 더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더 좋은 제목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목은 이유와 행동, 이런 것들이 제시된 제목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너무 뭉뚱그려서 하거나 또 과도한 낚시질. 근데 요즘에 이제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낚시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참 많은 게 안타까운데, 그래도 불구하고 내실이
있고 제목은 그것을 표현하고 올바른 고객 혹은 올바른 청취자에게 올바른 제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그럼 처음에 이제 그 구성에서 내가 이제 PT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나머지 것들 그거에서 너무 벗어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또 쳐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PT의 구성에서 뭐 제목, 목차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큰 그림이 먼저 나와주는 방법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아요. 처음에 근거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보다 우리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훨씬 더 집중도를 끌어와요. 왜냐면 근거 보여주다가 사람들이 한 두 번째 근거 보고 자요. 다 자고 있어. 결론부터 하고 여러분들이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발표를 본 사람들이 이성을 유혹하는 것을 실험해 보았더니 발표를 듣지 않은 사람보다 30%가 더 성능이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자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게 보고 싶잖아요. 지금 벌써. 물론 그런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뭐 언젠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실험 결과로 나온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해서 청중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도 편해요. 처음에 큰 그림 없이 근거로 얘기를 해버리면 이 중간에 맥을 놓치게 됐을 때 아니면 내가 뭔가 이야기를 빠뜨릴 수도 있고, 근데 결론을 먼저 얘기해 놓으면 갑자기 시간이 끊긴 경우 아니면 중간에 맥을 놓치는 경우, 그런 경우에도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끊겼을 때는 근거 중에 하나를 빼고 제시를 해도 되고, 물론 결론이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에도 근거를 빼고 제시되지만 근거를 먼저 제시하니까 그 큰 그림을 먼저 제시해놓는 게 중간에 유동적으로 발표를 변경시킨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반응을 보고 그런 것을 유동적으로 좀 변화시키는 데서 훨씬 좋은 거죠. 왜냐면 큰 그림은 어차피 말을 해야 됩니다. 큰 그림은 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큰 그림을 말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물론 발표 리허설에서 완벽하게 준비한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우린 항상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을 청중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렇게까지 고민을 하고 청중들에게 반응하면서 발표를 하는 건 상당히 많은 훈련과 고수 정도의 자질이라기보다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 정도 레벨이. 물론 이런 방송을 듣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노력한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그런 레벨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표 자료를 구성할 때도 큰 그림이 먼저 올라오게. 그러니까 신문도 그렇잖아요. 헤드라인에 얘기가 뜨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헤드라인 사람들이 큰 그림을 먼저 볼 수 있게. 장표 하나에도 그런 식으로 큰 그림이 나오는 제목, 그 다음에 밑에 장표의 순서도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먼저 앞에, 그 다음에 순서. 예를 들어서 각 연령별로 우리가 뭔가를 설문조사를 해서 그거를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10대 보여드릴게요. 10대 이야기, 20대 쭉 이야기.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대부터 연령별로 큰 그림으로 큰 특징을 보여주는 한 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자 그럼 10대에 대해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10대 보고 20대 보고 30대 보고 40대 보고 이렇게 보고 띵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장 안 좋은 건 10대 보고 20대 보고 30대 보고 40대 보고 50대 보고 넘어가는 거. 이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은 평균적인 건 10대 보고 20대 보고 쭉 보고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한 표 보여주는 거. 제일 좋은 건 정리해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 쭉 보여주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것을 약간 틀어서 다른 그 안에 숨겨진 의미 같은 걸 보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PT를 만들 때 보통 저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이제 발표하다가 말을 막힐까봐 보고 읽으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실은 그러면 안 돼요. 발표 자료는 그 이미지로 만들잖아요. 그 이미지화가 된 것으로 청중한테 더 깊이 심고 전달을 쉽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컨닝 페이퍼를 이용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계속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그 장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느냐. 장표 구성을 하려면 크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텍스트가 필요할 거예요. 글씨. 그리고 사진이나 뭐 그림,
그리고 표, 그래프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도식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이 도식화라는 건 과연 여기서 뭐냐? 당연히 텍스트는 아닐 거예요. 사진이나 그림? 이건가? 근데 도식화 그냥 단지 사진만? 그럼 표랑 그래프인가? 이렇게 생각이 여러 가지 드실 텐데 일단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도식화를 하라고 그러면 구글에서 사진 검색해서 사진 게 도식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아닙니다. 그리고 표랑 그래프가 도식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에요. 도식화는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막 예술적인 일러스트 이런 게 아니라 30%가 신장했다. 그러면 30하고 화살표가 올라가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30대가 지금 20대에게 중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 20대 위에 30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 지금 말하려는 문장이 그림으로 이해가 되는 것. 그게 도식화입니다. 사진을 넣어서 사람들에게 주의 환기를 시키는 것. 이거는 도식화가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진이 많이 들어간 발표 자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도식화를 한 게 아니라 그건 퍼온 사진을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단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잠깐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뭘로 만드시나요? 보통 파워포인트 만드시죠? 파워포인트 만들 때 기본적인 단축키 외우고 하시나요? 기본적인 단축키 외우고 하세요. 기본적인 단축키를 아는 거랑 모르는 거는 작업 속도가 최소 서너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제가 이런 도식화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이 도식화에 있어서 되게 중요해요. 이 단축키를 알고 도식화를 하는 것과 모르고 도식화를 하는 건 잠깐 그 파워포인트 단축키 몇 개를 좀 알려드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거 뭐 몰라도 되겠지. 아니에요. 발표 자료 만들 거면 알아야 돼요. 일단 슬라이더 마스터를 꼭 쓰셔야 됩니다. 슬라이더 마스터 보면 그 위에 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있는데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해 놓은 건 그 장표로 나왔을 때 그 장표에 기본적으로 고정되는 거예요. 글씨체도 고정되고 글씨 위치 그리고 배경 이런 것들이 다 고정되는 거예요. 작업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집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뭐 페이지도 정할 수 있고 뭐 배경 색깔, 글씨 스타일.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글씨 스타일을 정해놓으면 탭키를 누르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1 남자의 생애 1.1 10대의 시절 1.1.1 11세 생일날 이런 식으로 지금 1.1 1.1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를 들면 1.1이랑 1.1.1은 글씨 크기가 다를 거잖아요. 1.1.1이 글씨 크기가 더 작겠죠. 그 글씨의 스타일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정해지거든요. 근데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탭을 누르면 그러니까 1에서 탭을 누르면 1.1로 내려갑니다. 그 단계별로 글씨체를 정해놓고 탭을 누르면 그 아랫단계 글씨체로 바뀌어요. 쉬프트를 누르고 탭을 누르면 다시 백으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버튼 하나로 글씨체를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쉬프트 탭은 뭐 글씨체 버튼 2개지만 이렇게 되면 이 글씨 이런 걸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거죠. 빨라지는 거죠, 작업이.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또 하나 단축키를 알려드리면 다른 모든 프로그램에서 복사는 컨트롤 카피잖아요. 컨트롤 카피. 그런데 이것도 컨트롤 카피예요. 텍스트를 복사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카피를 하면 서식이 복사가 돼요. 글씨체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다른 데 드래그 해놓고 컨트롤 시프트 V를 하면 글씨체가 복사가 돼요. 붙여 넣어집니다. 컨트롤 시프트로. 지금 이것만 기억해놓고 작업을 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그리고 이제 도형 같은 거 복사할 때 컨트롤로 잡고 드래그를 하면 복사가 돼요. 컨트롤로 잡고 드래그. 글씨를 키우거나 줄일 때 뭐 쉬프트를
누르고 키우고 줄이는 거랑 컨트롤 잡고 키우고 줄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다 한번 해보세요. 이 도형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이런 단축키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어야 작업이 훨씬 빨라지고 작업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한 슬라이드 마스터 이런 거 이용하는 거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를 깔끔하게 구성하는 방법이 정렬을 잘하는 거예요. 도형을 했을 때도 마지막에 도형을 싹 잡아가지고 비슷한 레벨의 도형이면 크기를 다 맞추고 그 도형 정렬이라고 있어요. 좌측 정렬, 뭐 우측 정렬, 뭐 중앙 정렬. 이 정렬을 잘 사용해서 배치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차이가 굉장히 이게 작은 차이가 큰 감동을 만들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실은 반대인데 작은 차이로 못하면 불쾌감을 줘요, 사람들한테. 아, 저거밖에 구성을 못하나? 이런 느낌. PT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 눈금 및 안내선을 누릅니다. 그러면 거기 화면 그리기 안내선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점선으로 PT 위에 점선이 떠요. 이 점선도 컨트롤로 하면 복사가 됩니다. 화면 안에 무수히 많은 점선을 띄울 수가 있어요. 이 점선을 기준으로 매 페이지마다 사진을 같은 위치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겠죠. PT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파워포인트 만들 때 애니메이션 많이 넣는 사람이 있어요. 애니메이션 많이 넣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발표 자리에서는 애니메이션은 가능하면 자제하는 게 좋아요. 애니메이션을 왜 자제하는 게 좋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산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노력으로 도식화에 신경 쓰고, 뭐 여러 가지 정렬에 신경 쓰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프린트를 출력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프린트가 지저분해져요. 그 애니메이션은 그냥 단순하게 글씨가 나타나고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글씨가 나타난 글씨에 뭐가 덮는다 이렇게 되는 애니메이션은 더더욱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글씨가 나타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주의한기나 이런 걸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글씨를 읽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집중도도 다르고. 그래서 집중하고 있는 사람한테 글씨가 왔다 갔다 하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글씨를 빨리 읽는데 글씨가 아직도 안 나타나고 있으면 짜증이 나고, 글씨를 천천히 읽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테고. 발표 자료는 왜냐면 지금 이 청중들이 봐야 되는 자료지 내가 보여주기 위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으로 해서 화려하게 보여지는 것보다 청중들이 쉽고 편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려면 이 애니메이션을 가능하면 이제 필요한 것들만 넣어줘야 돼요. 필요한 것들만. 그리고 이제 이 아까 텍스트,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이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좀 보자고요. 지금 발표 구성하기라서 단축키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라 제가 이걸 가지고 뭐 따로 강의 자료를 만들진 않을 거라 이 정도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저보다도 단축키를 훌륭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예 키노트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발표 자료를 만드는 경우도 요즘 많고.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그 프로그램을 최소한 이제 중급 정도로 사용을 하려면 단축키를 가능하면 기억을 해두시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할 줄만 알아. 이거는 실은 할 줄 아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효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효율이 있어야 내가 생각하는 것도 빨리빨리 구해낼 수 있고 결과물도 좋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항상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단축키 얘기하기 전에 텍스트, 그리고 사진, 그림, 표, 그래프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텐데, 먼저 텍스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텍스트가 많은 게 좋은가, 여백이 많은 게 좋은가, 이거 두 가지 중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텍스트가 많은 게 좋을까요? 여백이 많은 게 좋을까요? 둘 다 안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여백이 많은 게 좋죠. 텍스트로 가득 찬 화면, 발표자, 청중 모두 당황합니다. 이게 청중은 당연히 당황하죠. 텍스트가 많으면 야, 저걸 나보고 읽으라고? 지금 내가 저거 읽어야 되나? 왜냐면 청중은 발표 자료도 보면서 발표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근데 글씨를 읽느라고 발표자의 목소리도 안 들릴 뿐더러 글씨도 다 못 읽어요. 그러면 발표자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텍스트가 많은 발표 자료일 때 문제가 뭐냐면 그 중에서 키워드만 딱딱 집어서 청중들한테 들려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법안 같은 경우에서 법안의 내용을 다 보여주고 거기서 키워드로 말을 한다. 그런 정도가 되면 실은 발표를 어느 정도 외운 상태거든요. 발표를 외울 정도의 능력자가 텍스트를 가득 채우진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발표 모습은 뒤돌아서서 화면을 읽고 있습니다. 가장 못나 보이는 발표자의 모습입니다. 뒤돌아서서 화면 읽는 사람. 청중은 그 사람의 등을 보겠죠.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 사람의 등을 보거나 아니면 그 텍스트를 마저 읽거나 그 정도도 실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딴짓하겠죠.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 당황하고 민망한 상태입니다. 내가 그 사람이랑 한편이라면 당황하고 민망하고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입장이어도 당황하고 민망하고 그 사람이 못하는 게 좋은 뭐 적군, 경쟁자 이러면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겠죠. 빽빽한 화면에 있는 글씨 다 읽는 청중 없거든요. 그럼 여백이 많은 거. 예를 들어서 여백만 있는 화면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럼 화면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거기에 글씨가 하나 있습니다. 1. 그래서 1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달변가면 괜찮아요. 달변가도 완벽히 괜찮진 않아요. 달변가이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완전히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스티브 잡스는 괜찮아요. 스티브 잡스는 예를 들어서 애플 제품을 개발을 지시부터 그런 거 충분히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완벽히 알고 있어요. 물음표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의 컨텐츠는 굉장히 정돈돼 있고 정제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도 충분히 전달력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그 달변가여서 가능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다른 컨텐츠로도 가능했겠죠. 왜냐면 꾸준히 그런 훈련을 해왔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스티브 잡스가 아닙니다. 그렇게 일생을 건 무언가의 프로젝트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도 좋아요. 근데 먼저 여백과 텍스트가 효율적으로 배치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그런 PT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백은 분명히 효율적이에요. 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키워드에. 근데 글자의 크기, 이런 내용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텍스트만으로도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발표 자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즘에는 이런 발표 자료를 만드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만 적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사진만 퍼오거나 그래서 그 발표자의 발표를 들어야지만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근데 그것보다는 키워드를 적어도 그 키워드를 통해서 발표 내용 아니면 그 발표려고 하는 발표 자료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실은 어렵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가 구구절절 늘어지지 않고 키워드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보기에는 깔끔하고 읽기에는 내용이 이해가 되는 그리고 발표자의 내용을 해치지 않는 그 수준의 텍스트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컨텐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여러분 자신의 컨텐츠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정제시켜야 돼요. 처음에 텍스트를 쭉 만들었다가 그걸 뭐 정리하고. 그럼 이게 여백이 아니라 그림, 이미지, 클립아트 이런 것들 구글에서 퍼온 거. 뭐 지금 구글 디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텍스트가 많아야 될까요? 그림이 많아야 될까요? 이 적절한 그림 배치 분명히 지루함을 줄여줍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그림도 남용은 금물이에요. 이미지를 많이 남용하면 발표 자체의 격이 낮아집니다. 청중을 약간 무시하는 느낌도 들어요. 청중 입장에서 하나 두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의 집중도 환기시키고 우리를 배려해서 여러 가지 그림도 넣어서 이렇게 좀 재밌게 했구나 했는데 계속 이미지가 막 나오면 뭐야 우리가 애도 아니고 지금 다 아는 건데 지금 그림으로 지금 현혹시키는 거야? 이런 그 무의식에서 이런 반발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도식을 해서 그 그림이 도형이나 이런 거에 텍스트가 들어있거나 그 도형 자체로 그 문장의
이해시키는, 문장을 연상시키는 사진이 아니라 문장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림의 배치, 이게 도식화에서 필요한 건데 단순히 클립아트나 이미지를 많이 때려 넣는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 클립아트를 100만큼 넣는 것, 0만큼 넣는 것, 저한테 굳이 이제 숫자를 선택하라 그러면 한 25? 20에서 25? 라고 저는 그쯤이 좋지 않나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발표를 누구한테 하느냐, 어느 자리에서 하느냐, 그것에 따라 많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가 남았죠? 도표부터 얘기를 해보죠. 도표랑 도식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룰은 한눈에 들어와야 돼요. 이 딱 장표에서 도표가 너무 많아서 여기 봤다 저기 봤다, 그리고 이걸 보고 저걸 봐야 아랫게 이해가 되고, 이런 장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장표에서 여러 개 도표를 넣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래서 내가 이 표를 한번 입으로 소리내서 발표를 하듯이 리허설을 해보고 거기서 말이 버벅대거나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닌 그거랑 좀 거리가 있는 도표는 과감히 생략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잘 못 버려요. 이미 만드는 순간 애정이 생겨가지고 잘 못 버리는데, 그리고 만들어 놨을 때 그 자료가 대부분 다 좋아요. 그래서 못 버리는데, 단순히 좋다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필요한 건가? 단순히 좋다, 이건 안 되죠. 좋은 거 다 사면 집안 거덜나죠. 백화점이든 뭐 시장이든 가보면 다 좋은 겁니다. 다 몸에 좋은 거고 다 어디다 쓸모 있고. 근데 그게 필요한 거냐는 거죠. 필요한 거냐? 한정돼 있는 자원, 나한테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집중력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좋다가 아니라 전략적인 이유로 이걸 배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발표 구성하기를 했는데 지금 발표 구성하기 내용 안 끝났어요. 내용이 텍스트별로,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에 대한 이야기, 이미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따로따로 쪼개서 다시 해드릴 건데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생각보다 그 단축해 얘기하다가 좀 시간이 늦어져가지고. 이 파워포인트 강좌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따로 강의를 올리진 않을게요. 근데 뭐 필요하다 그러면 뭐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르쳐드리는 그런 동영상 강좌 유튜브에다 올려드릴까요? 한 5분 만에 배우는 뭐 이런 거, 5분 만에 배우는 단축키 이런 거. 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미지, 텍스트 이런 내용 들려드리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지금까지 화술강좌 그리고 발표 특강 중인 LBC 소장 임철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구성하기 마칠게요. 구성하기는 1, 2편으로 나눠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